무려 66조가 걸린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를 방문 중입니다. 폴란드의 방위 산업 관련 무기 수출 말고도 이 얘기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건 사업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다시 말하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재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외교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건설 문제이기도 하고 해외 사업 수주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i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 사업이었던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일단 저희 화면부터 먼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동유럽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폴란드 바로 인접 국가, 바로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입니다. 재건을 협력하겠다. 폴란드 대통령과 어제 두다 대통령과 이런 협의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꽤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은 자신들 순서다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이 넘어오는 분들, 난민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다 수용을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전쟁 비축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후방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이 피난 간 국민들이 폴란드에 대부분 다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금 혈맹 관계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폴란드도 상당히 어려움이 겪은 나라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제일 먼저 침공을 했고 또 이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다 폴란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자강, 그 자신들의 국방력 이걸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국방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방위 산업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원활치가 않아요. 예. 대한민국이 뭐냐 우리가 지금 북한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원활하고 또 더군다나 AS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는 미국의 무기와 호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재빠르게 자국의 어떤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K9 자주포, K2 전차 등등을 엄청나게 지금 수입해가고 있고 또 우리 공격기도 지금 수입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잠수함도 수입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국방 분야의 협력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결합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MOU를 오늘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실도 꽤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제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6.25 전쟁의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일어선 한강 이적, 이게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겠다. 6.25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예기치 않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참화를 지금 겪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20세기하고 21세기에 전쟁을 겪은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예. 하지만 그런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도 돈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그 어려움을, 이러한 비극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뭐 마셜 플랜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미국을 일으켰던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제 부흥,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부흥 이 경제 투자가 대략 1조 달러가 당시의 마셜 플랜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지만 이번을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보이는 이유가 대략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200조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한 5, 6% 정도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대통령실이 하더라고요. 1,2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1호 영업사원이 제대로 일을 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민관이 원팀으로 활동을 해서 이런 쾌거를 이룬 게 무엇보다 의미가 전 크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리빌딩을 넘어서 뉴빌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전 이후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단기간에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여러 중동에 가서도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원전을 짓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뉴빌딩, 우크라이나 뉴빌딩에 새롭게 참여를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원전,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우리가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이 전 정권에서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고사직전에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금 원전업계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그 1조 달러면은 1조 달러를 1조로 들은 건 또 처음 들어서 1,200조 규모의 대략 5%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 사업 수주를 좀 따내고 뭐 투자, MOU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꽤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번에도 좀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여사가 한번 또 같이 만나서 그 문화교류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조금 더 일단은 전쟁 중임에도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카 여사가 2달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그리고 의상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이 좀 떠오르는 그런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열린 데가 우크라이나 센터인데 거기가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 안에 어린이들이 그린 이제 그림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시다시피 전시기획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그림들 한국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시장에서 가능하다면 구매를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북핵 억제 의지를 강조하고 공조를 이런저런 의견을 고안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곧바로 이어진 폴란드 순방 공식 방문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방산 수출 못지않게 꽤 화두로 떠올랐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